지난 비디오에서 이런 좀 식별 불가능한 영상까지 확인을 했는데요. 자, 왜 이렇게 식별 불가능한 결과가 나왔을까? 이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런 입력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레디언트가 뭐 이런 거고, 너무 고주파가 많은 거죠. 고주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저주파 수에서 이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너무 고주파가 많은 거죠. 그레디언트. 이걸 갖고서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 고주파를 저주파와 고주파로 분해를 하고, 그리고 고주파는 좀 줄여주고 저주파는 좀 증폭하고, 그래서 이런 신호를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1차원 신호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고요. 뭐 이렇게 0부터 1차원 신호 보통 주파수가 0부터 파이까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리얼 밸류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뭐 이런 식으로 분해하는 방법이 많은데요. 영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라플라시안 피라미드가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이 있으면 얘를 불러해서 이제 저주파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빼면 이게 이제 고주파 이미지인 거고요. 여긴 저주파 이미지이기 때문에 서브 샘플링을 해도 해상도를 줄여도 뭐 정보 손실이 없는 거고, 다시 여기서 불러해서 빼서 주파수 고주파 성분을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반복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 분해된 결과죠. 일단 0부터 파이까지 주파수가 뭐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다면 이거를 0부터 2분의 파이 해서 요만큼, 그 다음에 요만큼, 그 다음에 뭐 요만큼, 마지막에 남은 거 이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에 대응되는 영상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대략 이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와 얘를 다 갖고 있으면 이제 원본을 복원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고주파에 대응된 거니까 좀 줄여야 되고, 이쪽은 저주파에 대응해 좀 키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말씀드린 방법으로 뭔가 좀 주파수 조정을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주파수 조정을 한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볼까요?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고주파만 갖고 한 거고, 그러니까 고주파가 그러니까 이제 그레디언트 그대로인데 고주파가 굉장히 강한 경우의 영상이고, 이제 좀 꽃이 보이시나요? 이제 그 똑같은 게 요거죠. 거의 뭐 이제 사람이 애써서 디자인한 수준으로 이렇게 잘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도록 뭐가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미지넷에서 학습이 되면서 어떤 레이어의 어떤 채널은 이런 데 반응하도록 학습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올라가서 아까와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딱히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식별 가능한, 이건 뭐 짐승의 얼굴 같은데요. 이거는 이것도 뭐 딱히 이름을 붙이기는 어렵지만 뭐 식별 가능한 패턴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제 꽤 동물 같죠? 꽤 큰 동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각 채널이 우리가 너무 고주파고 그래서 딱히 식별이 가능하지는 않은데 좀 고주파를 좀 줄이고 저주파를 키워가지고 가지고 합성을 해봤더니 꽤 그럴듯한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채널 하나만 딱 그 합을 최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A번, 여기 B번이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이거는 뭐 C, D라면 C 더하기 D가 최대가 되도록.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거죠.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자, 우선 위치가 뭐냐, 이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에 이런 이제 텐서가 나오게 되면 x, y, 그다음에 이제 채널인데요. 자, 여기서 위치는 그 리셉티브 필드 원본 이미지에 어디에 대응되는지, 여기에 있으면 뭐가 숫자가 큰 게 있다. 그 말은 원본 이미지에 대응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큰 게 있다면 이 대응된 위치에, 원본 위치에 무슨 뭐 어떤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x, y 여기는 이제 원본의 어딘지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죠. 위치. 그 다음에 이쪽은 어떤 패턴의 종류. 그러니까 여기는 뭐 동그라미 패턴, 여기 네모 패턴, 여기 세모 패턴. 그러니까 이 피처 맵이 입력을 기술해 주는 거죠. 입력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기술해 주는 거죠. 그리고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점점 복잡한 피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뭐 30도 했지, 40도 했지, 50도 했지, 60도 했지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면 여기서는 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좀 더 진행하게 되면 뭐 눈, 코, 입 더 진행하게 되면 뭐 사람 얼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이 피처가 각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걸 응용하거나 이해하면 이제 뭐좀 신기해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건 이제 딥드림이라는 건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아이디어를 이제 응용해가지고 뭐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어떤 피처맵을 이제 골라야 되겠죠. 자, 채널 1부터 채널 100까지 뭐 이렇게 있을 때, 자, 지금은 채널 2에 여기에 합이 사실 이제 렐루를 통과시키니까 항상 합이 이제 0 이상의 음수가 없겠죠. 이렇게 합이 최대가 되도록 입력을 합성해라. 이게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인 거죠. 여기 이제 네트워크면 이 부분에 합이 최대가 되도록 입력을 합성해라. 이걸 그레디언트 어센트를 썼고 노이즈한 이미 노이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패턴을 얻었죠. 지금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하나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이미지가 하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푸는 문제는 여기에 나오는 숫자의, 그러니까 하나의 레이어의 출력이죠. 숫자의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입력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숫자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여기에 숫자의 제곱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입력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제곱 함수의 특징이 특히 이제 제곱 함수를 로스를 측정하는 데 썼을 때 어떤 특징이 이 제곱 함수는 로스를 썼을 때 말은 좀 취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곱 함수의 특징이라는 게 이제 1, 1, 1 이렇게 있으면 합은 3이지만 합은 3이고 제곱해서 더하면 3이 되죠. 근데 3, 0, 0 있으면 합은 3이지만 제곱해서 더하면 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곱해서 뭘 더했을 때 이 숫자를 크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숫자 한쪽으로 쏠리는 거죠, 값들이. 그러니까 제곱의 특징이라는 게 숫자가 한쪽으로 쏠리는 게 이 제일을 크게 만드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나온 채널의 아웃풋에 제곱의 합을 키우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제곱의 합을 어떻게 키우느냐? 자, 제곱의 합을 키운다는 얘기가 여기 이제 고만고만한 값들이 있으면 하나 큰 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난 애들은 다 0으로 만들더라도. 그 말이 뭐죠? 이게 어떤 특징들이었죠. 어떤 특징들이 굉장히 과장돼서 나오고 이게 이 목적 함수를 최대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 레이어 1, 레이어 2 뭐 여러 개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다 피처 벡터인 거죠. 뭐 제가 7번째 레이어라든지 뭐 하나 고릅니다. 자, 여기에 이게 이제 피처 거죠. 제가 각각의 원소의 제곱의 합을 목적 함수로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최대로 해주는 입력은 뭐냐? 이걸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풀게 되면 자, 여기서 라운드 J, 라운드 이미지라고 쓰겠습니다. 이미지 얘가 이미지 올드에 이게 더해져서 이미지 뉴가 되겠죠. 자, 이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게 어떤 패턴을 보이게 어떤 경향을 보이게 되냐 하면 여기에 큰 값을 더 크게 작은 값은 여전히 작게. 그러니까 1을 2로 만들었을 때 얻는 거는 제곱하게 되면 1이 4가 되는 거죠. 하지만 3이 4로 되게 되면 9가 1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값을 크게 만드는 게 작은 값을 줄이더라도 훨씬 이득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특징들을 더 강조하도록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숫자가 크게 된다는 얘기가 숫자 특징들이 강조가 된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은 이제 최대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에러로 L2놈을 썼을 때 에러로 썼다는 얘기는 최소화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반대의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최소화 관점에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 거죠? 하나가 큰 애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얘를 줄여야지만 전체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관점에서 L2 로스로 쓰면 다 고만고만한 에러를 만들어야지만 얘가 끝나는 거고, 최대화 관점에서 L2를 쓴다면 하나를 크게 만들고 나머지를 줄여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어떤 레이어의 출력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값의 제곱의 합을 최대로 했을 때 이제 뭐 이미지 하나 얻겠죠. 이미지 얻었습니다. 또 여기에 나온 값을 최대화했을 때 제곱의 합 최대 이미지도 얻겠죠. 여기서 나온 값을 또 최대화했을 때 이미지를 얻겠죠. 여기 또 이미지를 얻겠죠. 이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자, 그러니까 여기 입력으로 들어갔는데, 자, 어떤 피처에 어떤 숫자들이 나왔어요. 근데 아주 조금 여기에 딴 데는 그냥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여기에 아주 조금 개처럼 보이는 이렇게 개에 대응된 피처맵이 조금 큰 값을 보였어요.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 언셋으로 이 입력이 조정이 되면서 여기가 훨씬 더 이런 동물의 특징을 강하게 보이도록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는 이 동물, 요 이미지 원래 이미지의 어떤 굉장히 작은 특징들을 굉장히 강조해서 변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개의 레이어에 대해서 한 결과가 이 그림인데요. 한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아래쪽 레이어부터 하는 건데요. 우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거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죠. 아래쪽 레이어엔 기하학적인 패턴들, 작은 패턴들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다가 왜냐하면 그 아래쪽 레이어에서 그것밖에 안 하니까요. 이제 상위 레이어로 갈수록 이제 큰 패턴들, 라지 스케일이라는 패턴들이 보이는 거죠. 이제 뭐 꿈에서 보는 것 같다 해서 뭐 딥드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뭐 재밌기도 하거니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피처 맵을 이해해 주는데 꽤 도움이 되죠. 자, 이거는 뭐 요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것도 이제 아래쪽 레이어에서 기하학적인 패턴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상위 레이어로 올라가면서 복잡하고 큰 패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필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튀어나오냐? 왜 그럴까요? 왜 동물들이 자꾸 튀어나올까요? 대답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뉴럴 네트워크가 어디서 트레인이 됐냐면 이미지넷에 트레인이 된 거죠. 이미지넷에 동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지넷에서 트레이닝된 뉴럴 네트워크들이 동물들을 찾는데 좀 특화가 된 거고 그 특화된 그 뉴런들이 이제 그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미지넷이 아니라 뭐 어떤 음식 데이터셋을 모아놓은 데에서 했다. 그러면 아마 음식들이 이렇게 막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 레이어는 기하학적인 패턴, 뭐 중간 레이어에서는 이 정도, 굉장히 상위 레이어에서는 이런 동물들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뭐 좀 별로 예쁜 그림은 아니지만 이 그림이 이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각 피처 맵이 뭘 의미하는 건지 이렇게 이제 숫자 덩어리가 있으면 3차원 숫자 덩어리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3차 덩어리가 있으면 X, Y 채널인데 채널은 어떤 피처의 종류인지 뭐 이게 삼각형이 사각형인지 얘기해 주는 거고 이 X, Y 이거는 원본에 어디에 있었는지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제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큰 스케일 보면서 복잡한 피처들을 뽑는 거고요.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충분한 피처들이 갖추어졌다 그러면 이제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여기까지를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보고 이쪽을 피처 익스트랙터라고 보고 뭐 그렇게 해석할 측면이 분명히 있죠. 이쪽부터가 클래시파이어로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이제 이 왼쪽을 피처 익스트랙터, 이쪽을 클래시파이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어떤 그 개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파악을 하셨으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좀 복잡하고 좀 어려운 개념들,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좀 이해하기가 나은데요. 자, 한 번씩 보죠. 이제 뭐 이 발표 자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디컨볼루션이라는 게 뉴럴 네트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논문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디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자, 여기서는 요 사각형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온 신호를 사각형을 표시한 거죠. 컨볼루션 필터링 하는 부분, 렐로, 맥스 풀링 하는, 이게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인 거죠. 다음 레이어 있고 또 레이어 있고. 근데 이 논문의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요 피처 맵이 있으면, 피처 맵이죠. 피처 맵 중에서, 숫자 큰 거 하나만 남겨놓고, 이제 숫자가 크다는 얘기는 그 어떤 특징이 좀 강조가 돼 있다라는 거죠. 걔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0으로 채우고 이걸 인버스를 해보자는 거죠. 인버스 절차를 잘 설계를 해야 되겠죠. 인버스 절차를 잘 설계해야 되겠지만, 자, 여기서 뭐 10개의 채널인데 뭐 세 번째 뭐 3,3 위치가 굉장히 큰 값이 있어요. 그럼 걔는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다 0으로 한 다음에 인버스 과정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 결과가 이건데요. 자, 보시면 요 이제 아래쪽에 요게 이제 큰 값이 있으면 나머지 0을 채운 다음에 인버스 하게 되면 리셉틸드가 이 정도고 요런 거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응되는 원본 이미지가 이거고요. 좀 더 위에 레이어에서 하면 리셉틸드가 좀 더 크겠고 원본 이미지에 이거. 더 위에서 하면 더 크고 원본 이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요거를 각 레이어별로 모아놓은 겁니다. 자, 맨 밑에 레이어 같은 경우는 그대로 필터를 써도 될 것 같고, 좀 레이어가 올라가게 되면 여기 뭐 채널 1, 2, 3, 4. 그러니까 같은 채널에서는 비슷한 패턴들이 나와야 되겠죠. 보면 아래쪽 채널에서는 확실히 기하학적인 무늬들이 나오죠. 그 위에 레이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잘못 드렸으니까 아래쪽 레이어의 각각의 채널에서는 기하학적인 모양들이 나오는 거고, 레이어가 좀 올라가게 되면 각각의 채널들이 조금 더 복잡한 무늬들 보이게 되고, 레이어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뭔가 사람의 이름을 붙일 법한 뭐 개라든지 새라든지 뭐 그런 거 붙일 법한 모양이 나오고, 레이어 더 올라가게 되면 더 큰 패턴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걸 보게 되면 각 레이어의 각 채널이 뭘 반응하는지를 대강 짐작할 수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얼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동그라미 안에 뭐 어떤 무늬들이 있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딱 봤을 때 왜 자동차랑 사람이랑 걔랑 이렇게 반응하나 보면 이 뉴럴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런 것들 보면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이런 입력 패턴에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요소인데요. 뉴럴 네트워크 디자인할 때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은 이제 상황에 맞도록 잘 쓰셔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미지 프로세싱 관점에서는 적어도 원 바이 컨볼루션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컨볼루션이라는 게 이것도 필터를 얹어서 하는 건데 원 바이 원이라면 자기 그 위치만 봐가지고 뭐 결정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채널이란 개념이 있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필터가 이렇게 하나 있으면 얘 입장에서는 같은 위치에 있는 여러 개의 값들을 요 필터 개수에 곱해서 더해서 뭐 논리니어까지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필터를 갖고서 각각 위치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얻어지는 게 채널 하나. 요 필터를 갖고서 각각 위치에 대해 계산해서 얻어진 게 채널 하나. 요 필터를 갖고서 각각 위치에 대해서 얻어진 게 또 필터 하나. 채널 하나. 요거 갖고 하는 게 또 하나.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게 이런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뉴럴 네트워크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 들어가서 여기서 곱해져서 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원바이원 컨볼루션이라는 게 각각의 위치별로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이게 네트워크인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안 뉴럴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원바이원 컨볼루션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빌딩 블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것들이 각각의 피처 종류인 거고, 여기에 뭐 값들이 위치를 나타내죠. 3차원 텐서가 있는데 8종류가 있죠. 이거를 원바이원 컨볼루션 4종류의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줄어드는 거죠. 이게 이제 일종의 압축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내가 지금 채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다루기 힘들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압축을 시켜줄 수도 있는 거고요. 즉 그런 컨셉을 갖고서 이제 구글넷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보시면 구글넷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어떤 굉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좀 깊이 트레이닝, 그러니까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하고 싶다라는 거죠.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거 뭐 보조 클래시파이어가 있고, 뭐 프리커넥트 레이어죠. 그 다음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인셉션 모듈인 거죠. 인셉션 모듈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9개가 있는 거죠. 9개의 인셉션 모듈이 있고, 인셉션 모듈을 잘 이해하면 이제 구조를 알 수 있는데요. 인셉션 모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 생각은 이거죠. 그래도 여기서 좋은 피처들을 뽑고 싶으면 원바이원 컨볼루션 하고, 뭐 3 곱하기 3 컨볼루션도 하고 싶고, 5 곱하기 5 컨볼루션도 하고 싶고, 뭐 맥스플링도 하고 싶고, 뭐 있다면 7 곱하기 7도 하고 싶고.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의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컨캐티네이션 시키자 하니 피처 디멘전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처 디멘전을 계속 중간중간에 계속 줄여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걸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원바이원 컨볼루션 이걸 진행하고 원바이원 컨볼루션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럼 5 곱하기 5 컨볼루션 워낙 계산량이 많으니까 그러지 말고 이거 좀 채널 수를 좀 줄이고 5 곱하기 5 컨볼루션 쓰고, 이런 식으로 그 채널의 개수를 통제하는 목적으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인셉션 모듈이고요. 인셉션 모듈 쭉 있고 보면 맨 위에 에버리지 풀링만 진행하게 됩니다.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게 결국 그 채널에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하는 거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이요. 그게 의미한 바가 뭐냐 하면, 이게 피처 맵에 있는 그 숫자들이 어떤 피처가 어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냥 다 더했다라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피처가 굉장히 고도화돼가지고 뭐 사람 정도 됐다. 그러면 영상에 사람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어디 있는 건 이제 뭐 덜 중요할 수 있죠. 적어도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러니까 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했다라는 게 이제 피처맵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돼서 굉장히 높은 거라서 이제 뭐 위치는 뭐 됐고 있다 없다 정도만 있어도 된다는 거고, 그러고 나서 풀리 커넥티드가 하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너무 하이 레벨 피처라서 리니어리 세퍼러블 할 수준이다 라는 거죠. 이게 하나라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제 알렉스넷 할 때 봤지만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보다 풀리 커넥티드의 레이어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수가 엄청 많죠. 그러니까 복잡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혹은 여러 개의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쓰면 파라미터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섬으로써 구글넷은 굉장히 적은 수의 파라미터로 이걸 트레이닝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구글넷이 굉장히 작은 크기의 파라미터를 씁니다. 자, 여기 이제 알렉스넷은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2개 들어가 있었고, VC넷은 뭐 2개짜리고 3개짜리도 있는데, 하여튼 뭐 2개 이상인 거죠. 그래서 말씀한 대로 비교를 해보면, 자, 알렉스넷은 파라미터가 6천만 개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션 이 정도.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하나당 뭐 대략 4바이트 잡는다면 뭐 200메가쯤 되겠죠. VC넷은 500메가쯤 됩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진짜 큰 크기였죠. 오퍼레이션도 굉장히 많고요. 뭐 애큐러시는 괜찮았죠. 근데 구글 랩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플리커넥트 렉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 인셉션 모드 워낙 경제적인 쓴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구글렛이 뭐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근데 뭐 이제 연구를 하거나 이럴 때 있어서는 뭐 사실은 뭐 연구의 목적에서 뭐 두 개가 꼭 뭐 모델 크기 작은 게 큰 장점은 아니니까 저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시면 VGNet을 써가지고 뭐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모델이라서요. 굉장히 비슷한 게 반복되고 형태라서 사람들이 특히 많이 사용을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